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컬 프로퍼티는 다 공부했고 글로벌 프로퍼티 공부를 위해서 플레인 커브를 이제 어떤 게 심플이고 어떤 게 클로즈다 이런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인 위에서 커브가 있으면 그 커브에 클로즈드 커브가 있으면,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있으면 그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만드는 인티리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인티리어의 에어리어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 정리를 사용해서 알아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이전 영상을 보고 오기 바랍니다. 오늘은 플레인 커브의 글로벌 프로퍼티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아이소페리메트릭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하고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 그동안 미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무리 미분 기하학이지만 이거는 미분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 많이 불평불만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미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편한 시간도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약간 여유 있게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소페리메트릭 프로블럼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 이 단어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아이소페리메트릭 프로블럼은 당연히 문제라는 걸 잘 알 텐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소라는 앞에 접두어가 있고 페리메트릭이라는 뒤에 단어, 이게 합성어인데, 아이소라는 말은 수학에서 아이소메트리 여러분들 공부했었죠. 아이소메트리가 뭐냐 하면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메트릭이 같다, 거리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아이소라는 건 수학에서 요거는 equal이라는 뜻입니다. 같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페리메트릭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 하면은 페리메트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둘레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페리메트릭, 그러니까 아이소 페리메트릭이라니까 이거 형용사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등주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등자가 같을 등자, 아이소에서 등을 따왔고, 파리메트릭, 둘레의 길이, 원주율 여러분들 할 때 원주, 주자가 둘레 주자죠. 그래서 요 주자가 파리메트리에서 줄을 따와서 등주 문제 혹은 등주 부등식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줘버렸는데, 부등식이라는 말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같은 문제. 둘레의 길이가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둘레의 길이를 줬으니까 이 문제의 이름 자체가 아이소페리메트릭 프로블럼이니까 둘레의 길이가 같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같은
여러 가지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평면 위에서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플 클로즈드 플레인 커브를 다루고 있는데 수많은 그런 심플 클로즈드 플레인 커브가 있겠죠. 둘레가 같은. 근데 그 중에 넓이가 가장 큰 거가 뭐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아이소파라메트릭 프로블럼이에요. 여기서 둘레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넓이를 맥시마이즈 하라. 넓이를 최대화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이 문제가 아마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전에 한번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교과서였는지 고등학교 교과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챕터가 끝나면 그 뭐 수학 이야기 같은 그런 게 실려 있죠. 그 중에 이렇게 등주부등식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뭐 이야기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봤는데 벌써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접하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처음 접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접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심지어 대학교 졸업하고 이 문제를 봤습니다. 아마 대학교 미분기하 시간에 졸았나 봐요. 이거 수업 시간에. 예. 오늘은 잡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바로 저는 궁금한 게 왜 라지스트가 스몰리스트를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몰리스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둘레의 길이가 있는데 넓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둘레의 길이라고 하면 제가 이걸 더 이렇게 thin하게, 얇게 이렇게 둘레의 길이는 고정시키고 그러면 이 넓이는 점점 줄일 수 있겠죠. 0으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allest area라는 거는 이거는 smallest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largest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또 이런 우리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넓이 같은 거 배울 때 두 평행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제가 한번 고정해 보죠. 밑변의 길이를 제가 요만큼으로 고정했습니다. 요만큼으로 고정하면 자, 여러 가지 삼각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밑에 두 점이 있고 삼각형을 지금 고민할 거예요. 밑에 두 점이 있고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한 점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삼각형이 얻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걸 공부했냐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가 지금 평행한 두 선분이니까 평행 직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요 길이가 바로 높이에 해당하겠죠.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삼각형을 그리던 간에 요 포인트가 위에 직선 위에 놓여 있기만 하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런 삼각형들의 넓이는 모두 같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삼각형의 공식이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넓이가 같다 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요 페리미터 둘레의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삼각형들을 자세히 보면 둘레의 길이가 서로 다 다릅니다. 하지만 넓이는 같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자연스러운 질문이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혹은 둘레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이라고 하면 일로 가면 갈수록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니까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넓이는 지금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포인트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둘레의 길이는 점점 커지죠. 그리고 넓이는 계속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가면 갈수록 넓이가 일정한데 둘레의 길이는 점점 커지죠. 그러면 이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바로 대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요 이등변 삼각형일 때입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 그럴 때 요 둘레의 길이가 가장, 밑변은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밑에 이 밑변, 이 베이스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요 이등변 삼각형일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넓이와 둘레 사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둘레와 넓이,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다짜고짜 정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문제의 아주 예전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요. 고대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0번으로 1번이 아니고 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스토리는 퀸 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여왕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데 이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얘기를 좀 합시다. 갑자기 웬 카르타고의 여왕 얘기가 왜 나오느냐? 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소페르메트릭 프로블럼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질이라는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시인이라기보다 서사시를 쓰는 그런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버질이라는 사람. 이 당시에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죠. 그 로마 시대 초창기 로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은 시대냐 하면 로마의 시작,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작할 때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옛날 사람이죠.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무슨 뭐뭐우스, 뭐뭐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우죠. 베르질리우스라고 해서 시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네, 기원전 70년에서 기원전 19년 요 사이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연도는 뭐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뭐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사람이죠. 한참 정말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퀸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이 수학 문제가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서론은 굉장히 길죠. 뭐 우리말로는 아이네이드, 뭐 아이네이스, 혹은 뭐 잉글리시로는 이니드 이렇게 뭐 발음한다고 하는데, 이 대서사시 중에 퀸 디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엄청, 그러니까 시대가 물론 이 시대에 이 서사시를 썼는데, 이 시대에 쓰긴 썼지만 그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전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뭐 한 800년, 700년, 800년 이때 시대를 뭐 얘기하면서, 이 로마 초대 황제일 거예요, 아마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그 정권 확립,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이 사람 글 작업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용비어천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수학 문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잠시만 이제 퀸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이제 얘기가 시작해요. 얘기를 막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리도 한번 할 겸. 이 디도라는 이 여왕은 언제 태어났냐 하면 839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759년에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기원전입니다. 엄청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 역사 공부, 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이면 요 시대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고구려, 그다음에 뭐 신라, 그 삼국이 이제 시작하던 기원 이 정도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주몽, 동명성왕, 뭐 박혁거세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이때고, 지금 이 사람이 쓴 아이네이드, 이 서사시 속에 등장하는 디도라는 사람은 기원전 839년에서 뭐 759년 이 사이에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런 그 시대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섞어서 실화라고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현실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다 거의 100% 허구일 겁니다. 물론 등장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과장되기 때문에, 삼국지라는 뭐 소설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많이 왜곡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데, 페니키아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타이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제 공주였어요. 페니키아라는 제국의 공주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뭐 무난하게 얘기가 흘러가면 서사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냐 하면 이 당시에 왕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었는데 아마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다 쓰진 않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당시에 이제 이 디도의 오빠였다고 합니다. 오빠였는데 왕이었으니까 뭐 권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뭐 이 그 당시에는 퀸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주였는데 이 공주와 결혼했던 그 남편이 있었겠죠. 그 남편을 뭐 재산도 뺏고 뭐 다 괴롭히기 위해서 죽였다고 해요. 죽여가지고 디도 공주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있다가는 본인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치는데 이 타이르라는 곳이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는데 이게 스페인입니다. 여기 스페인. 지금 현재 스페인이고 뭐 여기 프랑스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건 장화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뭐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이쪽이 밑에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너무 대충거리면 여러분들 안 와닿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다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여기가 스페인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가 레바논이 있고 여기에 타이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타이르였다고 해요. 그리고 도망치는 거죠.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도망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한참 와요. 이 지중해 바다를 배로 도망치면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져서 이제 여기를 오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뭐 배가 난파해서 이렇게 도착했는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집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리비아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튀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다고 해요. 여기에 도착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그 당시에 카르타고였다고 합니다. 여기 북아프리카 연안에 도착을 한 거죠. 이렇게 레바논 쪽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한참 왔겠죠. 혼자 온 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 당시 공주였으니까 뭐 신하들 부하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카르타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카르타고, 카르테이지. 네, 계속 얘기를 해보죠.
이때 도착했을 때가 이때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 825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네이드라는 그 대서사시에 쓰인 진짜 옛날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2020년이니까 2840년 전입니다. 저 시대가 맞다면 2845년 전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옛날 얘기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서, 하지만 저기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받아들여야겠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원주민이 있었겠죠. 원주민이라기보다 뭐 이쪽 아프리카 쪽에 또 뭔가 뭐 나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기원전 825년이면 거의 그냥 부족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부족이 꽤 뭐 대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대장한테 땅을 좀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식솔들이 있겠죠. 뭐 부하들하고 함께 살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그 원주민 부족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뭐 많이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겠죠. 땅 여기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도망쳐 나오는데 뭐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당시 시대에 금은보화에 크게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족장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어떻게 합의를 봤냐 하면은, 지금 그래서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매몰차게 또 내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죽였을 수도 있는데, 이 퀸 디도를 죽였을 수 있는데 죽이진 않고, 뭐 금은보화가 많아서 그랬는지, 혹은 뭐 그냥 그 정도로 매몰차진 않았는지, 그냥 아예 내쫓기도 뭐하고,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줍니다. 황소 한 마리를 주고, 그 황소의 그 쇠가죽 있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네가 둘러쌀 수 있는 만큼 네가 네 땅으로 내가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너는 뭐 네가 같이 온 사람들이랑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쇠가죽을 얼마나 얇게,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이거를 쭉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두꺼우면 내가 땅을 많이 둘러쌀 수 없으니까 이걸 얇게 쇠가죽을 자르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모양으로 둘러싸야 땅을 많이 둘러쌀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퀸 디도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뭐라고요? 네. 답은 동그랗다였습니다. 근데 동그란데 아주 또 놀라워요. 여기 이렇게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이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요 반원이 되게. 그래서 이게 넓이가 이렇게 원을 만드는 것보다 둘레의 길이는 이게 이 둘레의 길이는 이 두 개 똑같지만 넓이는 이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게 요 문제로 깜짝 놀랐죠. 이 부족장은 로컬 룰러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거대한 땅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신만의 영역에서 퀸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물론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막판에 자살을 합니다. 슬픈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거는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등주부등식 문제, 아이소파라메트릭 프로블럼의 첫 번째 히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0번째 히스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히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의 그 피타고라스입니다. 기원전 580년부터 뭐 500년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년부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수학자, 이 당시에는 수학자라는 개념이 없죠. 이 당시에는 철학자였습니다. 철학을 하면서 당연히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루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모양이어야 되나, 이런 기하학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수의 근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원이 가장 옵티멀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 문헌에 엄밀하게 증명되고, 아까 이 퀸 디도의 이런 선택, 이런 모양의 선택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다였지 증명하지는, 수학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그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동그란 게 답일 것 같은데 라는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수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철학적인 문제라고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도 뭐 동그란 것이 이 동그란 형상학적 이런 모양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모양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믿었던 시대죠. 이 시대는 사실 수학을 논하기가 힘들죠. 시대가 엄청 옛날이니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도 수학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을 시절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그 유명한 유클리드죠. 유클리드의 원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연역적으로 쓰여진 그것도 수학책으로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이시죠. 유클리드. 그래서 이분의 원론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기 지워버렸네요. 오리지널 프로블럼은 임의의 any simple closed plane curve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를 잘 모를 때는 그 문제를 simplify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드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카테고리를 줄였어요. any simple closed plane curve를 삼각형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이 있는데 둘레길을 고정시켰을 때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그 답은 정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사각형에 대해서도 했어요. And that the square solves the isoperimetric problem. 사각형 중에서 둘레의 길이를 고정시키면 여러 모양의 사각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넓이를 제일 최대화하는 것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것을 유클리드가 증명을 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죠. 기원전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기도 전 시대입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해보죠. 제가 2번까지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스토리는 제노도로스라는 수학자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북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죠. 그냥 어떤 문헌에 남겼다라는 것일 거예요. 타이틀이 On
Isoperimetric Figures 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책은 분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근데 이거 이 사람이 썼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책을 어떤 사람이 쓰면 누군가가 인용을 하죠. 사람이 죽어서 책을 남기면 누군가의 입에 그 책이 좋은 책이었다면 회자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고 좋은 노래였으면 길이길이 남는 것처럼 수학자가 좋은 수학책을 쓰면 길이길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페리메트릭 피겨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냐 하면 제노드로스의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파푸스 of Alexandria, 이게 이분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290에서 350, 이제 우리 기원 후로 넘어옵니다. 290년에서 350년 사이. 그 다음에 테온 of Alexandria, 이분은 345년에서 405년. 그러니까 한참 뒤에 언급이 된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언급하던 것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회자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의 파푸스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테온, 이런 이름을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많이 불렀었겠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오나르도라는 마을에 다빈치, 레오나르도라는 마을에 빈치, 뭐 이런 거죠. 여기 파푸스는 여러분들 수학에서 아마 파푸스 정리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게 로스트 되었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푸스의 뭐 책에도 뭐 여러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테온이라는 이 사람의 커멘터리에 프톨레미가 쓴 아말가스트라는 책에 이 제노도로스의 이런 증명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프톨레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그 프톨레마이오스를 혹은 뭐 프톨레미라고도 부르죠. (100년에서 170년) 사이 사람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라는 이 책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겠죠. 그게 나중에 아랍어로 번역이 되고 다시 나중에 또 한참 뒤에 라틴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다고 해요. 이 프톨레미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지구 중심설,
그러니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 천동설의 거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톨레미. 이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있지만 이분이 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에서, 이 책은 수학책이기도 하고 뭐 천문학책이기도 한 가장 제대로 다룬, 뭐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논문급에 해당하는 아주 제대로 된 천문학을 다룬 이 당시 이 시대의 최고의 수학 및 천문학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천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원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뭐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프톨레미가 얘기를 하고, 그 제노도로스의 방법을 가져다가 뭐 증명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노도로스의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어서 지금 얘기만 했죠. 그래서 하나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노도로스의 다음과 같은 정리가 있어요. 이런 정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아이소페리메트릭 프로블럼은 same parameter를 갖는 것 중에 어떤 커브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가 뭐였냐면 simple closed plane curve였는데, 여기서는 폴리곤, 그러니까 다각형으로 제한시켰어요. 아까 여기 유클리드는 삼각형, 사각형들 중에서 넓이가, 둘레 길이를 고정시켰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를 답을 찾은 건데, 제노도로스는 다각형이 있으면 둘레 길이가 똑같다면 원이 가장 넓이가 크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다각형들하고 비교한 거죠. 이 엄청난 발견이죠. 이게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유클리드의 시대를 보세요. 유클리드가 330년에서 260년인데 제노도로스는 200년에서 140년.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벌써 어떤 정확한 수학 문제를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많이 놀랬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증명을 하는 거는 내 영상은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 테어럼을 여러분들한테 혼자서 스스로 증명해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 자신만의 풀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그럼 오늘은 이만.